여성분들이 강북에서 데이트 안 하고 강남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깨끗해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건축가이자 교수님이시자 펄록 현주연 유튜버로 급상승하신 유명 유튜버이시죠. 네.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양극화처럼 지방 대비 쭉 뭔가 좀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는 게 네. 어떤 도시계획 아니면 어떤 정책상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가? 라는 거에서 되게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KTX라고 생각을 해요. 아, KTX요? 네, 그러니까 음.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은 네. 시간거리가 단축이 되거든요. 네. 시간거리 단축되면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단적인 사례가 서울과 대구의 KTX가 뚫렸을 때 가장 피해를 본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대구에 있는 대형 병원이에요. 1시간 반 정도에 갈 수 있잖아요, 대구에. 네네. 근데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는 1시간 반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구에서 아프신 분들이 MRI 찍을 때 대구 대형 병원을 안 가시고 KTX 타고 신촌에 와서 신촌 세브란스 네. 가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할수록 네. 시간거리가 단축되면은 중심부에 그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도 발달하는 게 또 다른 또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우리 다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학원도 네. 문 닫고 강의를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학원 네. 강의조차도. 네. 그렇게 되니까 대구에 부산에 있는 유명 학원들에서 수강을 하던 학생들이 아.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그냥 수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또 기술이 발달할수록 중심부에 부가 집중되는 효과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평택 이런 네. 데서도 대치동 학원에 네네. 수강 신청을 하고 줌으로 듣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차피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KTX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프라를 집중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여 있는 곳에 추가가 될 때 관계성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중심부에 모이면은 가게를 열더라도 중심부에 열고 싶어 하고 뭐 회사를 열고 싶을 때도 거기로 가고 네. 모든 게 다 그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너지가 계속해서 모이는데 더 집중되는 현상은 사실은 기원전 3,500년경 네. 그때 인구 한 5,000명 정도의 도시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해서 저는 그걸 시냅스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끼리 연결 그 고리들을. 네. 그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GTX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주거수요 분산시키겠다고 네. 해서 수도권 외곽까지 퍼뜨리면 네. 어쨌든 집값 상승 요인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인프라를 더 집중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킨텍스하고 삼성역을 연결을 하면은 네. 저는 제가 볼 때 킨텍스 주변에 상업시설이 잘 된다기보다는 삼성동 킨텍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삼성동에 와서 놀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쪽이 더 땡기는 힘이 크겠죠. 네, 저기 정자동에서 네. 옛날에 카페거리가 그렇죠. 그 신분당선 개통되면서 확 그 죽었던 것처럼. 그렇죠.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하버드 경제학 교수가 쓴 네. 책에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 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쓸 때를 찾는다. 그럼 어디 돈 쓸 데가 많냐? 도시에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 도시에도 보면은 중심부에 많잖아요. 카페나 그렇죠. 뭐 레스토랑이나 네. 극장이나 그럼 이게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저희가 지방 혁신 도시도 만들고 뭐 네.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 대세의 큰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은 있죠. 방법은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은 지방대로의 독특한 캐릭터를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실패했던 건 뭐냐면은 강남이 일단 신도시로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방의 모든 새로운 도시나 지구들을 다 강남처럼 만들었잖아요. 네. 아파트도 똑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강남의 짝퉁들을 계속 양산을 한 거예요. 지난 40년간을.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 버신 분들은 오리지널 제품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은 토지 보상 받으면 다 강남에 아파트를 사주는 걸로 오는 거죠. 강남의 짝퉁이다라는 네. 개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 때에도 네. 지방의 신도시를 만들지 않고 그 구도심을 살리면서 네. 거기에 그 독특한 지형의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던 그 구도심을 다시 재활시키면서 거기에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다면은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부가 좀 일을 좀 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 가장 다른 도시, 다른 삶이라고 느끼기에 제일 피부로 와닿는 거는 뭐냐면 자녀 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좀 다른 형식을 지방에다가 만들 수 있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다면 그러면은 나는 우리 애는 이런 입시로 이런 거 안 하고 네. 지방에 가서 좀 다른 형식의 교육받고 싶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갈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이제 그 신도시 경기도의 신도시에 살아봤는데 네. 똑같습니다 생활이. 네. 서울에 사나 그렇죠. 거기서 사나 뭐 특별하게 뭐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직장은 또 서울 애들 많고 하니까 네. 여기 살다가 저기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당연히. 다들 갖고 네. 계세요. 이게 다양성이 없어지고 균질화될수록 중심부의 집중은 더 심해져요. 그러면은 저는 그 서울에서 네.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계속 살았어가지고 서울의 어떤 이 변화라는 걸 뭐 좀 체감한 걸로 보면은 서울은 되게 일만 하기 좋은 도시 같아요. 네. 뭔가 쉴 수 있는 곳은 없다. 아파트에서 그냥 지하철 타고 일하러 갔다가 네. 퇴근하는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가 아닌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은 그냥 한강 네, 네, 그쵸.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정책상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돈이 없어서요? 네. 왜냐면 보통 공원이나 이런 편의시설들, 도서관이나 네.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돈이 많을 때 땅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 네. 건데 우리나라가 강남 개발을 할 때는 LH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네. 땅을 저가에 매입을 한 다음에 도로를 쫙 깔아요. 네. 도로를 깔고 나서 나머지는 다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땅들을 확보를 잘 안 해놓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성숙된 사회여가지고 야 우리는 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근대화가 되게 뒤늦게 됐고 몇십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그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런 게 필요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서울 이쪽 수도권 이쪽은 그냥 뭐 도시 계획상 네. 그런 것 자체를 그냥 신경을 안 썼던 네. 도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여력이 제가 볼 없었다. 때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 큰 이유가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는 블럭이 있다고 칩시다. 구현대 네. 아파트. 네, 네. 그러면 그런데 일부러 만약에 잘게 쪼개면은 블럭을 쪼개면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를 만든 값도 들어갈 뿐더러 그만큼 땅을 LH가 못 받는 거거든요. 그 땅을. 공공이니까. 네, 공공으로.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큰 덩어리로 건설사한테 넘기면은 네. 건설사는 어차피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가 네, 다니게. 네, 네. 그러면 자기네 돈 주고 산 땅에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내 땅에다 만든 거니까 이거는 사도다 생각을 하고서 게이트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아일랜드처럼 떠 있는 그러니까 소통이 도시의 조직과 소통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저도 경험이 있는 게 옛날에 제가 이제 완전 어릴 때 놀이터를 가려면 네. 옆에 전 빌라 살았거든요. 네. 옆에 아파트 놀이터 가서 놀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이 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은 애들이 다 아파트로 들어가고 저는 네. 집에 따로 갔어요. 네. 빌라를 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놀이터도 없었어요. 네. 옛날에는 말 그대로 그냥 사적인 공간에 그런 거를 짓는 거지 그렇죠. 공공으로는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 네, 그렇죠. 돈이 왜냐하면 그 없으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게 네. 애들은 골목길에서 노는 거지 뭐. 놀이터가 맞아요. 어딨어. 그냥 차들이 없었잖아요. 네. 자동차가 없으니까 도로가 낮 시간 동안은 거의 다 비어 있었거든요. 네. 골목길이. 그러니까 네. 애들은 놀 때 천지였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 앞세대잖아요. 네네. 제 어렸을 적에는 그냥 집 앞에 골목에서 놀았거든요. 축구도 아. 하고 야구도 하고.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자동차 생산이 되면서 네. 확 바뀐 거예요, 도시가. 아.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목길에다 차를 세우고 애들이 놀이터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도시 공간이 바뀐 거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거.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인구가 사실은 늘은 것도 있지만 인구의 이동이 많았어요. 아. 우리나라가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우리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5, 60년대에는 시골의 네. 인구가 거의 한 90 몇 %였고 네. 그다음에 서울의 인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 서울뿐만 아니고 뭐 이런 지방 도시까지 해서 한 10몇 %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약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갑작스럽게 7, 80년대에 도시로 이사를 온 거예요. 아. 일자리를 찾아서. 네. 그러니까 산업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농업경제에 있으니까 일자리가 농토에 있었어요. 이촌 향도. 네. 네. 그러니까 시골에 일자리가 있던 경제에서 아. 2차 산업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도시에 생기는 일이 생기니까 인구 이동이 네, 생기고 갑자기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니까 땅은 부족하고 집은 많이 필요하니까 네.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공화국 얘기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시대상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이제 유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유럽은 도시라고 하는 게 벌써 몇백 년 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유럽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이게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각 성들끼리의 전쟁이 많아요. 네. 그러면 성곽을 둘러치고 밀도가 높게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단층짜리를 하면은 성곽 둘레를 막 한 30km를 쌓아야 되면은 네. 한 4층짜리로 지으면 성곽 둘레를 한 5km만 쌓으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밀도를 높여서 사는 거가 익숙해졌어요. 아, 수성을 하려면 네. 면적이 작아야 되니까. 거기다 그게 가능했던 게 그 사람들은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2층, 3층, 4층 지어도 문제가 안 되죠. 벽난로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도시가 일찍이 만들어졌고 이미 근대화가 되기 전에도 도시 사는 생활을 많이 고민하는 생활을 해봤던 거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960년대 돼서야 처음으로 도시라는 걸 밀도가 높은 그런 도시를 만든 거니까 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그런 밀도에 어찌 보면은 가장 수혜지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뭐 저는 강남 지역인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죠. 거의 최초로 이렇게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바둑판으로 네. 만들어가지고 아예 네, 네. 작정하고 지은 도시잖아요. 네. 그게 그 인구가 막 갑자기 급증하고 이러면서 생긴 그런 건가요? 그게 서울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강남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강남이 성공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서울의 구도심 지역보다 자동차가 편해서 그런 거죠. 아, 자동차. 자동차 이동이 편한 도로망이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편안하죠. 아. 그 주차하기도 딴 데보다 수월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깨끗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신사역이 처음 생겼을 때 네. 그 여성분들이 강북에서 데이트 안 하고 강남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깨끗해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술집에 세금도 면세해 줬대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아, 너무 머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영동지구, 영등포의 그렇죠. 동쪽이잖아요. 거기 아무도 안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네. 학교도 다 옮겼고 네. 명문 고등학교 다 옮기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76년도쯤에 포니 자동차가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4인 가족의 자동차를 갖는 게 되게 잘 사는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이 된 거잖아요. 네. 70년대 저희 아버지가 처음 차를 샀을 때 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마당을 다 뭉개고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연못 다 없애버리고. 네. 근데 강남에 이사간 친구들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비 아저씨가 그거를 지켜주고 있고 제일 네. 또 중요한 거는 엄마가 낮에 외출할 수가 있어요. 어. 경비원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 네, 아파트에 살면. 제가 아. 그 강북의 주택에 살 때는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든 엄마든 집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엔 도둑이 들기 때문에 네.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네. 근데 강남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경비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철문을 딱 잠그는 순간 보안이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강남으로 네. 이사 가고 싶겠죠.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저 지금 떠오른 거는 저희가 어릴 때도 네. 단독주택 살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꽤 자주 도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약간 왔다 갔다 약간 맛집처럼 한 번씩 오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씩 와가지고 어떡하냐고 맨날 그랬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도 막 자전거 도둑 맞고 그랬거든요. 네. 와, 그게 아파트라는 게 생기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확 느껴진 확 거예요. 느껴진 거죠. CCTV도 없었는데. 그때는. 주부가 낮에 외출할 수도 있고 어. 장 보러 갈 때 앞에 상가라는 게 있어서 너무 쾌적하게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거기다가 온수를 틀면 나오고 그거 엄청난 거. 온수를 틀면 나온다는 건 난 진짜 문화적 쇼크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자동차도 운전하기가 편안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 그 셋업이 된 게 70년대 강남이 개발되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도 편안하고. 네. 기타 등등 뭐 왜 안 이사 가고 싶겠어요. 예. 그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71년도인가 그때 여의도 시범 아파트 생길 때 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300불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나 지금 100배. 나라가 발전한 건데 어찌 보면. 네.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라는 거 진짜 센세이션이죠. 그리고 약간 부의 상징이면서도 저는 제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경험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로 이사를 가셔서 놀러 네. 갔는데 네. 저는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은 내복 입고 옷 입고 그때도 이런 터틀넥으로 된 옷을 입은 걸로 기억이 해요. 네. 내복에 이것까지 다 껴있거든. 그 집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땀을 막 엄청 흘리고 막 수도꼭지 틀었는데 뜨거운 물 나오고 그래서 나도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얼마나 쇼크였겠어요. 아, 온수가 나온다는 게 쇼크군요. 아. 실제로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아파트로 이사간 친구한테 야 너희 집에는 왼쪽 수도꼭지 틀면 뜨거운 물 나온다며 그렇게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들이 그때 뭐 있었죠.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마포에도 있었고. 네, 뭐 노원 쪽도 네, 생기고 네. 막 했었는데 그게 있어요. 강남구랑 노원구가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네. 거의 50만 정도로 비슷한데 지하철 개수가 강남은 36개고 네. 노원은 18개밖에 없다. 네.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 네. 왜 이렇게 강남의 인프라를 다 몰아주냐라고 말하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그건 걸까요? 지도를 보시면 되죠. 서울시 지도를 딱 보시면은 중심이 어디예요? 한남대교가 중심이에요. 네. 근데 강남이라고 하는 게 한남대교에서 내려 제3환경교 건너서 이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라인을 뚫으면은 음. 저쪽 노원구부터 시작해서 강남을 거쳐서 강남 저 끝에까지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강남을 가로지르기가 제일 편안한 그런 지역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인프라가 보이죠. 만약에 똑같은 개수를 저쪽 외곽에다가 네. 이 동그란 원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다가 하면은 같은 돈의 인프라를 한 다음에 그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지리적인 위치가 결국에는 중심점이 어디냐가 보면은 그 지역으로 인프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강남이라는 건 지리적인 어떤 그 위치상 그런 것도 위치상이 제일 있었고, 크다고 봐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도로라는 게 네. 이제 확실히 계획 도시니까 네, 자동차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쪽에 어떤 네. 편리성이 늘어났다. 그렇죠. 거기 아파트도 또 대규모로 네. 공급되니까 그러면은 그 7, 80년대 사셨던 분들은 야 여기는 너무 편하다, 살기 너무 좋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신 거네요. 저는 처음에 강남을 경험했던 게 70년대인데 일단은 편안했고요. 네. 주차가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놀 데가 되게 많았어요. 공터가 많았기 그럴 때문에. 때가 그러니까 막 옛날에 좁은 골목길에서 야구하고 막 이러던 그런 라이프였다면은 네. 강남으로 이사 오는 순간 지천에 막 야구하고 축구할 아. 때가 깔려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편안했던 거. 저도 기억납니다. 네. 그냥 건물을 지을 자리인데 그냥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네. 네. 펜스도 없고 네. 그냥 뭐 잔디밭도 아니고 그냥 잡초밭, 흙바닥에 잡초밭 네.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그리고 옆에는 뽑기 아저씨가 텐트 치고 이제 한 명 앉아 계시고. 맞아요. 네. 방방이 있고 맨날 아저씨들 네. 와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런 위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강남 쪽에 어떤 인프라들이 좀 모여간 게 수십 년간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렇게 공고해진 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네, 건가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뭔가 지역별로 특성화된 그런 주거 환경과 어떤 네. 교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무형의 인프라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게 근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뀌어야죠 일단. 우리나라는 축제를 만들어도 다 똑같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조금씩 바뀐다는 느낀 게 네. 지인분이 그 수원에 갔더니 무슨 수원의 커피숍이 뭐 어쩌고 저쩌고 광고를 써놓고 We are 수원러 뭐 이렇게 써놨대요. 아, 수원러. 그러니까 우리는 수원 사람이다. 뭐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지역의 색깔을 가지는 거를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아.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윗세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젊은 네. 세대들은 음. 그러면은 그거를 점점 좀 이렇게 권장해 줘야 되고 지방이 살아남는 길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 좋은 직장 특히 디지털 노매드가 가능한 사람들 네. 내가 3일 정도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뭐 나흘 정도는 혹은 며칠 정도는 뭐 랩탑 들고 가서 아무 데서나 일해도 된다 이런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 줘야죠 뭔가를.